조비 에이비에이션 그리고 사실 EVTOL 산업 전체에 있어서도 정말 기념비적인 한 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비가 지난 거의 10년 넘게 꾸준히 쌓아온 그런 노력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이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뭐랄까 어떤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준비한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딱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오늘은 특히 그 FAA 인증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진전이 있었고요. 또 상업운항 파트너인 블레이드와의 협력 강화 소식, 그리고 카자흐스탄 계약, 이나 L3 해리스 파트너십 이걸 통해서 보이는 글로벌 확장, 또 방산 분야 전략 변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제조 역량까지 이런 각 요소들이 어떻게 딱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는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다는 그 실적 발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경영진들 자신감이나 기대감이 엄청 높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발표는 역시 첫 번째, TIA, 그러니까 Type Inspection Authorization, 적갑 기체 전원 가동 소식이었죠. TIA 적갑 기체 전원 가동? 네. 조비가 보통 보면 실제 진척이 꽤 많이 이루어졌을 때 영상을 공개하거든요. 맞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이번에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딱 보여줬죠. 이 TIA 적갑 기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게 궁금했어요. TIA 적합 기체. 그냥 뭐 서류상으로 준비됐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요. FAA의 최종 형식 인증, 그러니까 타입 서티피케이션을 위한 공식 시험 비행에 사용될 바로 그 비행기예요. 바로 그 비행기. 네. 그러니까 FAA 감독관들이 직접 타보거나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최종 성능, 안전성 이런 걸 확인할 실물 시험대인 셈이죠. 실물 시험대. 와닿네요. 네. 전체 인증 절차로 보면 거의 마지막 단계, 특히 이제 실제 비행 테스트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체가 준비됐다는 건 서류상 진척을 넘어서 진짜 비행으로 검증할 준비가 끝났다. 이런 강력한 신호죠. 그렇군요. 설계도나 뭐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진짜 하늘을 날면서 인증받을 그 기체가 나왔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료 분석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흥미로운 가능성까지 얘기하던데요. FAA가 이미 S3 헬스에 납품된 기체 있잖아요. 아, 네. N5411A. 네, 그 등록번호 가진 기체. 거기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가망성을 인정하고 비행까지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가망성, 그러니까 에어월스니스라는 게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분석에 따르면 FAA가 그 N5411A 기체, 이 기체에 대해서 뭐 제한적인 범위겠지만 비행을 허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와, 그게 가능한가요? 그 근거로 드는 게 조벤 베버트 CEO가 뜨기 전 기체 사진 올리면서 이렇게 엉긋한 정황 같은 걸 들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번 TIA 기체 전원 가동 발표는 그냥 이제 준비 시작 이게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한 테스트랑 검증이 진행된 다음에 나온 공식 발표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와, 그건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그러니까 공식 최종 시험 비행 발표 전에 이미 FAA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서 비행 테스트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분석은 그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FAA 관계자들이 조비 시설에 계속 있으면서 여러 기체를 동시에 검증하는 것보다는 핵심 부품 승인하고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가망성 확인 절차를 밟아왔을 거다. 이런 추측이에요. 그렇군요. 특히 최근에 발표된 그 프로펠러 블레이드 있잖아요. 네, 정말 핵심 중에 핵심 부품인데 네. 그거에 대한 FAA 생산 적합성 승인, 프로덕션 컨퍼먼스 소식하고 이번 TIA 기체 준비 완료 시점이 거의 딱 맞아떨어졌다는 점. 이 점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아, 제일 어렵고 중요했던 프로펠러 문제가 딱 해결되면서 완전한 형태의 기체 준비가 가능해졌고 이건 곧 FAA 최종 비행시험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퍼즐 조각들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와. 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조비의 FAA 인증 절차는 전체 5단계 중에서 정확히 어디쯤 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 자료 분석에 따르면요. 현재 인증 4단계, 그러니까 리뷰 앤 테스트 단계의 후반부에서 5단계, 이슈 서티피케이트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4단계 후반에서 5단계요? 네, 조비가 이미 70개가 넘는 인증 항목,
means of compliance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언급한 걸 보면 4단계 상당 부분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죠. 70개 이상이면 정말 많이 한 거네요. 네, 그렇죠. 5단계는 주로 이전 단계에서 확인된 모든 요구사항들이 다 충족됐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약간 행정 절차에 가까워요. 아, 그럼 실질적인 기술 검증은 거의 끝났다고 봐도.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기술 검증의 가장 큰 허들인 비행시험 준비가 완료됐다는 이번 TIA 기체 발표는 인증 완료가 정말 임박했다는 걸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만 그렸던 그 날아다니는 자동차, eVTOL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거군요. 네. 자료에서도 이 조비 기체가 조종사가 탄 상태에서 수직으로 딱 뜨고 공중에서 날개를 쫙 펴서 비행기처럼 고속 순항 비행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목적지에서 수직으로 착륙하는 이 전체 비행 과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수직 이착륙하고 고정객 순항 비행 사이에 전환 비행, transition flight 있잖아요. 네, 그 어렵다고 하던데요. 그게 eVTOL 기술의 핵심 난제 중 하나였는데 조비는 이 전체 과정을 하나의 완성된 기체로 구현해냈고 이제 그 실물 기체로 최종 인증 시험을 받게 된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건가요? 다른 경쟁사들 영상 보면 특정 구간 비행 모습만 보여주거나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 CG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조비는 이 모든 과정을 실체 기체로 증명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건 단순 기술 시연을 넘어서 상용화 가능성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인증 완료가 눈앞에 오면서 이제 실제 서비스 운영에 대한 그림도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상호분항 파트너인 블레이드와의 협력 강화 소식인데요. 블레이드가 뉴욕 근처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공항을 허브로 하는 첫 에어택시 통근 노선 확장을 발표했는데 이게 조비랑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이거 상당히 중요한 협력인데요. 단순히 조비가 블레이드한테 비행기를 판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 그 이상이다. 네, 블레이드는 이미 뉴욕 도심이랑 공항간 그리고 다른 주요 도시에서 헬리콥터로 에어 모빌리티 서비스를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노하우,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네. 블레이드가 이미 분기당 4만 명 넘는 승객을 운송하고 있다는데요. 와, 분기당 4만 명이요? 헬리콥터로요? 네, 이 기존 서비스에 소음은 훨씬 적고 운영 비용 효율성은 훨씬 높은 조비의 eVTOL 기체가 투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노선도 늘고 사람들도 더 많이 탈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죠. 서비스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노선 확장이나 신규 수요 창출에 엄청난 시너리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분기당 4만 명이면 연간 16만 명 이상인데 헬리콥터만으로도 이미 시장이 꽤 컸군요. 조비 기체가 들어가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블레이드가 뉴욕 지역 서비스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프랑스 남부, 모나코, 니스 같은 국제적인 고급 노선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모나코 니스요? 거긴 정말 부자들이 많이 이용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블레이드 CEO가 최근 실적 발표에서 회사 글로벌 확장 전략, 특히 중동 진출할 때 조비와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다는 점입니다. 중동 진출의 조비를 우선 고려한다? 네. 그런데 조비는 이미 두바이에 제텍스라는 아주 강력한 인프라 파트너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아, 맞다. 제텍스가 있었죠? 게다가 현재 블레이드의 모나코 니스 노선 이용객 중에 3분의 1 정도가 중동 지역 출신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건 그 지역 잠재 수요가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죠. 와, 그럼 정말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조비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맨손으로 개척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증된 운영 능력과 고객 기반을 가진 블레이드 네트워크에 그냥 플러그인 하듯이 들어가서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상업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말 영리한 전략이죠?
네, 정말 영리하네요. 여기에 더해서 조비가 자체 개발한 예약, 운항관리, 경로 최적화 이런 걸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엘리베이트 OS 글쎄요? 이게 블레이드의 기존 운영 시스템이랑 통합된다면 그 시너지는 더 커질 겁니다. 아, 소프트웨어까지? 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건 단순히 항공기 제조사를 넘어서 인프라, 운영 노하우, 소프트웨어 솔루션, 고객 경험까지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봐야 해요. 생태계 구축. 네, 지금은 좀 덜 부각되지만 GE와의 전기 추진 시스템 관련 파트너십 같은 것들도 이 전체 생태계 그림 안에서는 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글로벌 행보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었죠. 카자흐스탄 정부랑 관련 기업들하고 최대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항공기 구매, 그리고 현지 에어택시 서비스 구축 계약, 이것도 있었는데요. 네, 그것도 큰 뉴스였죠. 자료에서는 이제 이런 대규모 계약 자체가 뭐 아주 놀라운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적 의미를 읽어야 한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계약 규모도 물론 의미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더 중요한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는 건 바로 L3 해리스와의 파트너십이 더 깊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공개된 S40 모델의 존재입니다. S40 모델,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거죠? 네, 과거에는 조비 스스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조비는 방산 기업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좀 강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가스터빈 하이브리드 엔진을 달고 잠재적으로 자율비행까지 가능한 이 새로운 EV 모델, 이게 딱 등장하면서 조비가 더 이상 민간 에어택시 시장에만 머물지 않겠다 이런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S40 기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아까 N541 등록번호 가진 미 군군에 제일 먼저 납품됐던 바로 그 기체를 개조한 거라고 하셨죠? 네, 정확합니다. N5411A는 2023년에 조비 생산 라인에서 나와서 미 군군 에드워즈 공군기지에 인도된 첫 번째 조비 eVTOL이었어요. 네, 기억나요. 네, eVTOL 업계 전체에서도 실제 군기지에 작전용으로 납품된 첫 사례라서 의미가 컸죠. 그 기체가 한동안 공군 주도하에 여러 테스트를 거치다가 이번에 L3 해리스와 협력해서 가스터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새로운 형태, 즉 S40로 개조돼서 공개된 겁니다. 사진 보니까 기존 에어택시 모델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던데요. 창문도 없고. 네, 맞아요. 창문도 없고 동체 형상이나 문 형태 이런 게 다른 걸로 봐서 자료 분석에서는 이게 아마 화물 운송이나 특수 임무용, 특히 자율비행을 염두에 둔 구성일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니 우리가 흔히 아는 조비의 순수 전기 배터리 방식하고는 상당히 다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여기서 드러나는 가장 핵심적인 통찰은요. 바로 조비의 S4가 특정 모델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변형 가능한 일종의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S4가 플랫폼이다? 네, 이 제공된 자료 분석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조비는 이 S4 플랫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최소 3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동력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줬어요. 3가지나요? 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민간 에어택시용 순수 전기 배터리 방식. 네. 둘째는 H2플라이 인수에서 확보한 기술 기반으로 한 수소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방식. 이거 예전에 오리건주에서 장시간 비행 테스트했다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L3 해리스와 협력해서 공개된 가스터빈 하이브리드 방식. 이렇게 최소 3가지죠. 와, 하나의 기본 설계를 가지고 전기, 수소, 그리고 가스터빈 하이브리드까지 다 가능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수준의 유연성, 확장성인데요. 그렇죠. 이건 플랫폼 설계 자체가 아주 뛰어나다는 걸 의미합니다. 구조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각기 다른 동력원의 특성, 예를 들면 항속거리나 적재량, 운용 환경 이런 거에 최적화된 파생형 모델들을 상대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 도심 내 단거리 운송에는 순수 전기가 좋고 더 긴 항속거리나 무거운 화물 운송에 필요한 군사작전 같은 데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네. 앞으로는 뭐 파워트레인뿐만 아니라 탑재되는 센서 패키지나 자율비행 시스템 수준을 달리하는 등 더 다양한 임무에 특화된 S4 파생 모델들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결국 조비가 특정 시장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각적인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되는 거죠. 자율비행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S40 모델에는
조비가 인수한 엑스윙의 자율비행 기술이 탑재됐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 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비가 2021년에 자율비행 기술 스타트업인 엑스윙을 인수했잖아요. 네, 맞아요. 엑스윙은 이미 조비에 합류하기 전부터 미 공군의 AFWRX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군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자율비행 기술의 성숙도를 계속 높여왔어요. 아, 엑스윙이 원래 군이랑 관련이 있었군요. 네, 세스나 카라반 같은 기존 비행기에 자기들 자율비행 시스템을 달아서 수백 시간 넘는 실제 비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했고요. 심지어는 태평양을 횡단하는 장거리 약 7,000마일 정도 되는 원격 조종 비행 시연까지 성공시킨 적이 있어요. 7,000마일 원격 조종 비행이요? 와,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실전 환경에서 검증된 엑스윙의 자율비행 기술 스택이 이제 조비의 S4 플랫폼에 통합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따라서 S4T에 적용될 걸로 예상되는 자율비행 능력은 단순한 기술 시연 수준을 넘어서 실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아주 실질적인 수준에 근접했을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용 환경에서 먼저 검증된 자율비행 기술이 적용된다면 나중에 민간 에어택시 서비스의 완전 자율비행 상용화 시점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항공기술은 군에서 먼저 개발되고 검증된 다음에 민간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인터넷도 그렇고 GPS도 그렇고.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런 군민 기술 이전 경로를 언급하면서 엑스윙 기술 통합이랑 군에서의 운용 경험 축적이 민간 eVTOL 분야의 자율비행 상용화 타임라인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지상에서는 웨이모 같은 로보택시 서비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랑 맞물려서 항공 분야에서도 한 2030년 전후에서 완전 자율비행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기반을 조비가 먼저 확보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2030년 전후면 생각보다 빠르네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운용 비용 절감이나 서비스 확장성 면에서 엄청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니까 조비는 진짜 단순히 전기 에어택시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엑스윙의 자율비행 기술, H2플라이의 수소동력 기술 이런 걸 다 통합하고 여기에 방산 분야 진출 가능성까지 더하면서 자료에서 말한 것처럼 조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에 정말 설득력이 실리는데요. 네, 충분히 타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카자흐스탄 계약 관련 자료에서는 항공기 판매 말고 현지의 희토류 자원 확보와 관련된 논의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히토리요? 그건 또 예상 밖인데요. 네, 이건 조비가 단순히 완제품 판매를 넘어서 핵심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나 전략적 자원 확보까지 고려하는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큰 그림이네요. 조비가 더 이상 스스로를 방산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틀 안에 가두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료의 평가처럼 조비는 이제 eVTOL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롭고 강력한 군수사업 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야심찬 계획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가장 중요한 기반이죠. 바로 제조 역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제조가 정말 중요하죠. 인증은 결국 비싼 종이 한 장에 불과할 수 있다. 진짜 승부는 제조 역량에서 갈린다. 네,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실적 발표에서도 기존 투자자인 도요타가 조용히 언급됐고 도요타로부터 약속된 2억 5천만 달러 추가 투자금, 2차 트렌치 집행도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비의 제조 역량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조비가 지금 FA의 인증 시험용 TIA 기체 한 5대 정도만 만들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공된 자료 분석에 따르면 실제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비는 이미 상당한 양의 부품 재고를 확보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FA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적합 부품, 그러니까 컨포밍 파츠, 실제 양산 항공기에 쓸 수 있는 품질과 규격을 갖춘 부품 비율이 무려 95%에 달한다는 점이에요. 95%요? 와, 거의 다네요, 그러면. 네. 이 95%라는 숫자는 단순한 시제품 제작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인 양산 준비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지표입니다. 그렇군요. 95% 적합 부품 비율이면
거의 모든 부품이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FAA 인증 과정에서는 사용되는 모든 부품이 사전에 승인된 규격이랑 절차에 따라 생산되고 검증됐다는 걸 입증해야 하거든요. 네. 이 비율이 95%에 도달했다는 건 제조 공정 관리 시스템이나 품질 관리 체계가 양산 수준에 아주 근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 조비 경영진이 한 1년 전쯤에 월 1대의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부품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월 1대요? 네. 현재 진척 상황을 볼 때 자료 분석가들은 조비가 내년 2025년에는 외부에 크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생산량을 늘려나가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생산량을 늘린다. 정확히 몇 대 정도를 예상하는 걸까요? 그 정확한 생산량을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조비가 좀 전략적으로 생산 관련 구체적인 숫자는 잘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자료 작성자는 최소한 수십 대 단위의 생산은 가능할 걸로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도 만약 그 이상, 예를 들어 세 자릿수 초반에 가까운 생산 능력을 보여준다면 시장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줄 거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수십 대에서 세 자릿수 초반이요? 네. 중요한 건 단순히 이제 막 생산 시작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 실제 상업 운행, 블레이드와의 협력 같은 이나 초기 군 납품, L3 해리스 관련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규모의 생산이 2025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비가 그동안 주요 개발 마일스톤들을 원래 약속했던 일정보다 좀 앞당기거나 목표 범위의 제일 높은 쪽에서 달성해왔던 그런 전례들을 보면 제조 부문에서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높은 겁니다. 조비는 기술 개발, 인증 진행, 파트너십 구축, 여러 면에서 꾸준히 약속을 지키거나 기대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네, 그랬죠. 따라서 제조 역량 강화에 있어서도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대량 생산 노하우를 가진 도요타와의 긴밀한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6년에는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해서 다시 한번 EVTOL 산업 전체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죠. 도요타와의 협력. 그게 정말 크겠네요. 그렇죠. 도요타 생산 시스템, TPS 원리가 조비의 항공기 제조 라인에 어떻게 접목돼서 효율성이랑 품질을 높일지,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조비 에비에이션은 FAA 인증 완료라는 마지막 관문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고, 네. 블레이드와의 파트너십으로 상업 운항 준비도 착착 진행 중이고, L3 해리스와의 협력으로 방산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S4 플랫폼의 놀라운 기술적 확장성까지 입증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야심찬 계획들을 현실화시킬 핵심 기반인 제조 역량마저 도요타와 손잡고 착실히 다져나가면서 그야말로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한 주였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 몇 년간 좀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기술 개발, 인증 절차,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생산 준비, 그리고 새로운 시장 탐색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명확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수렴하고 있다는 걸 이번 주 발표들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오랫동안 준비해온 노력들이 마침내 가시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자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은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이제 단순한 기대감이나 가능성을 넘어서 실제 성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증명해내면서 EVTO의 산업의 리더로서 입지를 더 단단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제공해주신 분석대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시점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기술적 성숙도, 규제 통과, 시장 개척, 생산 능력 확보라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죠.